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투표 진행되는 시간에도 도마위에 올렸었고요. 네. 뭐 워낙 이렇게 결과로도 이런 결과로 드러난 거니까 이번 총선에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대신 드렸냐면 네. 일부에서는 지금 꼼수정당이라고 했던 비례정당 출연만 막으면 뭐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 생각을 해서 제가 근원적으로 뭔가 민주적 제도적으로 좀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같이 지적을 해드린 겁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은 뭐 앞으로 법 개정 네.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그 2016년 총선으로 만들어진 그 양당 체제가 이번에 이제 없어지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네. 다당 체제, 양당 체제. 3당 체제요. 삼당 체제. 네, 3당 체제가 무너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짚어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3당 우선 다당 체제라고 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이 과반이 되지 않는 경우인데 이번은 지금 과반이 아니라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5분의 3 또 우호적인 정당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이 돼버리는 상황이어서 이후에 전 국회가 어떻게 운영이 될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만약에 과반은 된다고 하더라도 5분의 3이 되지 않으면은 뭔가 서로의 협력이라든가 절충이라든가 협치가 요구되고 그러는데 심할 경우에 그냥 밀어붙이기 한다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저는 네. 이 부분에서 이낙연 당선인이 후보 때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른 민주당이 좀 기세하게 달랐던 면이 겸손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막판에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겸손하기를 다짐했다 이 말인데 이후에 지금 압도적인 180석을 넘기게 되는 집권 여당이 나머지 집권 후반기 때 어떤 자세로 보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더구나요.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해가지고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국가 운영의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봐야겠습니다만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그 감염병 위기 상황이고 여기에 따른 후유증이 클 때일수록 뭔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뭔가 그 진영 간의 갈등보다는 뭐 포용하고 겸손하고 통합적인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것을 과연 집권 여당이 잘 끌어갈 수 있을지 좀 기대해보고 주목해보고 네.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군소 정당들이 이번에 고전을 했고 뭐 여대 야소이긴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제3원내교섭단체가 불필요하게 돼버렸습니다. 없게 된다면 네. 그러니까 일마다 이제 충돌하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도적으로 밀어붙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네. 다시 옛날의 식으로 몸싸움으로 나올 것인지 과거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건데요. 아까 제가 자꾸 18대 때 예를 드는 것이 여야 간의 완전한 불균형으로 이루어졌던 때가 유일하게 18대 때였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18대 때는 그때는 지금과 같은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선진화법은 18대가 끝나면서 만들어져 가지고 19대 때부터 적용이 됐는데요. 정말 새로운 국회 운영,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이면서 여당이 있는 특이한 나라에서 국회 운영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지켜보고 좀 이쪽에 전문하는 사람들도 고민해 볼 부분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